서울시가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7일부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는 우리 지역 자전거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자전거 겸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한 도로가 될 실정입니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사랑 상품권이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추가 판매됩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권 규모는 2천억 원으로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여전히 아슬아슬합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서만 32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시는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일부터 한강공원 전역에서 야간 음주가 금지됩니다. 음주 금지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고 음주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로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경찰청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300명이 넘었습니다. 5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3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은평구 발생 확진자는 10명, 양천구 확진자는 11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강남구 직장 관련 12명, 성북구 고등학교 관련 5명, 노원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2명 등입니다. 강남구 직장의 경우 지난 4일 직장 종사자 2명이 최초 확진 후 5일 1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4명이 됐고 노원구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지난 1일 시설 관계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총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창문을 닫고 냉방 장치를 가동하여 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 활동을 하고 수강생 간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6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은 29.8%, 2차 백신 접종률은 10.5%입니다. 내일부터 8월 말까지 국외 방문이 불가피한 출국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행됩니다. 지자체 필수 공무 출장이나 공익을 위한 국외 방문인 경우에 한해 사전 심사를 거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만남을 자제하고 주점이나 음식점 등의 이용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명소 은평구 불광천길, 천변을 따라 한강까지 갈 수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은평 지역 곳곳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길이 30km 이상 있습니다. 불광천길 자전거 전용 도로를 비롯해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만든 자전거 전용 차로, 또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등 총 30.83km 구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이나 또 겸용 도로를 두고도 일반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심다혜 기자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은평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차가 대부분 여기는 좀 넓은 도로라. 도로가 따로 있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인도에 이렇게 같이 다니면 안 되지, 자전거. 제가 있는 곳은 응암역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전용 차로가 있는데요. 여기서 2.4km 떨어진 연신내역까지 직접 자전거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주행을 시작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주차된 화물차가 보입니다. 속도를 늦춰 조심스럽게 비켜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정차된 차가 도로를 막습니다. 심지어 역주행을 하는 자전거도 있고 차로에 줄지어 서 있는 오토바이 등 곳곳이 장애물입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차가 대부분 여기는 좀 넓은 도로라 속도도 다 있고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가도.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연신내역. 자전거 전용 차로가 끝나는 시점인 연신내역입니다. 이곳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좁은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 이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의 색깔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기존의 인도를 쪼개 조성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붐비는 번화가에 있는 가판대는 도로를 더 비좁게 만듭니다. 색깔 구분도 없다 보니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인지 몰랐다는 주민이 대다수. 겸용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도로가 따로 있다 모르는데 이렇게 인도에 이렇게 같이 다니면 안 되지, 자전거. 위험하죠. 많이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부딪혀서. 여기가 도로가 좁은 데다가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자전거 겸용도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럭을 중간에 두고 왼쪽으로 자전거, 오른쪽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좁을 뿐 아니라 점자 블럭에 의지해 걷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거 시각장애인들을 갖다가 편익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들은 이 장치 하나로 걸어가시는데 자전거들이 들이받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냔 말이죠. 그런 게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이용자가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습니다. 좁은 데는 있긴 사실이에요. 네. 기본적으로는 서로 안전하게 잘 다니도록 좀 각자 조심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공간 확보 없이 도로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이 모두 불편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없던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불청객 입장인데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은 더 많아졌습니다.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성은 더 많아진 만큼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으로 생긴 은평구의 자전거 도로는 약 30km. 시는 자전거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전용도로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 위 불청객이 아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안전한 전용도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입니다.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신정호 서울시 의원이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자,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실적에 비해 조기 폐차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2020년도 우리 그 서울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 실적을 좀 보면요. 조기 폐차가 21,906대, 목표 대비 55%에 해당됩니다. DPF 부착은 23,822대로 목표 대비 95%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같이 DPF 부착보다 조기 폐차가 굉장히 실적이 좀 부진하죠. 이 부진한 이유를 지난 회기 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좀 질의를 했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전년 대비 목표치를 30%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답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도 뭐 내 차는 관리 잘해서 매연도 별로 안 나오는데 왜 멀쩡한 차량을 폐차하는가라는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이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조기 폐차를 하면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인데요. 이 300만 원도 폐차할 때 70%, 또 신차를 구입할 때 30% 이렇게 주기 때문에
최대 210만 원밖에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DPF 차량보다 지원금보다 이게 조기 폐차 지원금이 너무 좀 작다. 이런 데서 실적이 좀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되지 굳이 또 폐차를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PF라는 게 매연 저감 장치인데 이게 이제 배기가스 중에 그 입자상 물질을 물리적으로 포집해서 태우는, 연소시켜서 제거하는 그리고 나서 배기가스의 후처리 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 장치는 이제 눈에 보이는 매연만을 모아서 고온으로 태우고 이거를 더 작은 미세한 입자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기 폐차가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입자상 물질의 배출은 줄일 수는 있지만 질소산화물 등의 가스상 물질은 그대로 배출하는 장치, 그런 방식이 DPF이기 때문에 폐차가 더 확실하고요. 제가 미세먼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기 중에 미세먼지의 생성은 매연 등의 입자상의 물질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질소산화물 등 그 가스상의 물질의 2차 생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후 경유 차량에 단순히 DPL을 부착하는 것보다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